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독일제 미국 생산 대형 SUV 폭스바겐 아틀라스입니다. 한국 시장의 아틀라스는 2.0 가솔린 TSI4 모션 알라인 단일로 출시가 되고요. 6인승과 7인승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승해볼 차량은 7인승으로서 가격은 6,770만 원입니다. 굉장히 컬러가 독특하죠. 일단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외장 컬러를 총 8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쨍한 컬러를 자랑하고 있는 오로라 레드 컬러인데요. 사실 대형급에 가면은 이러한 컬러를 고를 수 있는 차량이 거의 많지가 않은데 아틀라스는 조금 젊은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보시면은 신형 아틀라스는 전후면에 일루미네이티드 로고가 탑재가 됩니다. 지금은 제가 시동을 꺼놔서 안 보이는데 이 볼크스웨건 여기에 라이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폭스바겐 엠블럼을 중심으로 랩 어라운드 스타일의 DRL도 이게 LED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럭셔리한 느낌을 가져갑니다. 이게 풀 LE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서도 시인성이 좋다라고 하고요. 또한 한국 시장에 R라인 단일로 출시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 라인과 비교했을 때 R라인 전용 범퍼가 들어가서 좀 더 스포티하고 영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폭스바겐에서 대형 SUV에 속하기 때문에 투아렉보다 좀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펠리세이드보다도 전고를 제외하면 훨씬 더 큰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덩치감에서 오는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는 R라인 단일이기 때문에 21인치 알로이 휠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휠아치 같은 경우도 약간의 오프로드를 생각하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다방면에서 활용도가 좋게 느껴져요. 짠! 이번에는 아틀라스 실내로 왔습니다. 아틀라스의 실내 컬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차량은 가장 기본적인 타이탄 블랙 컬러입니다. 제가 아틀라스 시승 행사에서는 베이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아틀라스를 탔는데요. 블랙 컬러는 다소 무난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면은 비엔나 가죽 시트라고 일반적인 천연 가죽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운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퀼팅 패턴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 고급성을 챙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열선을 포함해서 통풍 시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대형 SUV이기 때문에 암레스트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가죽이 아니라 시트와 동일하게 프리미엄 가죽이 들어가면서 스티치도 꽤 정교한 모습이 들고요. 또 아래쪽에 엄청나게 거대한 수납 공간과 함께 C타입의 충전 포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패밀리카로 사용을 많이 하는 차종이기 때문에 전방부를 포함해서 컵홀더라든지 센터 등등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2차 페이스리프트 버전인데 2차 페이스리프트 버전부터 토글 방식의 기어 레버가 들어갔다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석은 10.25인치 디지털 콕핏과 함께 12인치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됩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최신 폭스바겐에 들어가는 그래픽과 아주 동일한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는 최고 트림의 R라인만 출시가 되기 때문에 나름 스티어링 휠에 R라인 전용 로고가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로고는 조금 더 뭐 컬러를 쓰던지 아니면은 사이즈를 더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폭스바겐의 최신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는 12인치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한국형 내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반응감이 살짝 늦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게 되면은 티맵이라든지 뭐 카카오 맵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시인성이 살짝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핸드폰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해서 티맵을 보는 게 좀 더 편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의 기능들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데이터라든지 상태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30가지 컬러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약간 핑크빛으로 해놨는데 라임 컬러부터 이렇게 오늘 좀 날씨가 더워가지고 블루 컬러로 해놔야 되겠습니다. 블루 컬러로 해놓으니까 인포테인먼트를 포함해서 클러스터도 바뀌고요. 지금은 낮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도 선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같이 연동이 돼서 밤에 봤을 때는 확실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아래쪽에는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들이 집약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주차 보조 장치도 같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360도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고. 근데 다른 차량들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자동 주차는 차가 알아서 하는 것보단 제가 하는 게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아틀라스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량은 7인승이기 때문에 2열이 그냥 붙어있는 타입이고요. 여기서 약 78만 원 정도 추가를 하게 되면은 독립 시트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간적인 여유로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제가 리클라이닝을 조금 세워둔 상태인데 이 레버를 이용해서 약간의 리클라이닝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수입차 중에서 2열 리클라이닝이 되는 차가 많지 않은데 아틀라스는 뭔가 한국형다운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아둔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레그룸은 2뼘, 그리고 헤드룸은 1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타봤었던 차량들 중에서 팰리세이드보다 조금 더 큰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게 4륜구동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센터가 거의 없습니다. 완전 평평하진 않은데 이 정도면 사실 거의 없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도 사람을 탈 수 있게끔 만든 차량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2열 옵션은 에어벤트와 함께 독립공조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뒷자리 승객이 따로 이렇게 온도 조절이라든지 풍량을 조절할 수 있고 통풍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열선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좀 더 따뜻하게 갈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C타입의 충전 포트가 총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 행사에서 놓쳤던 포인트가 있는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2열에 이렇게 수동 방식의 썬커튼이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부직포로 한 번 더 마감을 해놨습니다.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놨을 때 스크래치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틀라스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리얼 우드가 아니긴 하지만 우드 가니쉬도 들어가 있어서 나름 고급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틀라스는 3열이 있는 대형 SUV만큼 3열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열 시트를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 앞쪽으로 젖힐 수가 있고요. 3열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2열에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될 수는 없겠지만 좋은 점 중에 뭐냐면은 보통의 3열 시트는 대충 만든 차량들이 많거든요. 근데 폭스바겐 아틀라스의 3열 시트는 이 엉덩이가 약간 경사지게 들어가면서 탑승했을 때 주르륵 편안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2열과 비교했을 때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컵홀더가 3개나 들어가 있고 자잘자잘한 수납 공간이 많기 때문에 3열 탑승객도 신경을 쓴 차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제가 2열 시트에 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당겨보고 공간을 느껴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레그룸은 1뼘 정도가 나오고 헤드룸은 그래도 주먹 2개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이 정도 공간의 3열 시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스타리아라든지 아니면 카니발을 제외하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현대의 팰리세이드와 비교하더라도 근소하게나마 조금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열도 탈만한 차량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틀라스 풀플랫을 해보겠습니다.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평평하게 풀플랫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주 평평한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별도의 평탄화 없이 차크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대편 3열 시트를 먼저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레버를 당기면 한 번에 폴딩이 되거든요. 근데 2열은 약간 복잡스럽습니다. 일단 이 레버를 당긴 다음에 다시 또 빨간색을 당겨가지고 다시 또 요거를 해서 이렇게 힘으로 한번 쥐어 짜줘야 돼요. 자, 이렇게 3열을 포함해서 2열까지 풀플랫을 시켰고요. 일단 차크닉을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평탄화거든요. 근데 얘는 요 3열과 2열 중간에 요 공간만 어떻게 보강을 한다면은 사실 평탄화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평탄화가 잘 돼 있는 차가 또 있을까 싶고요. 일단 2열 기준으로 제가 허리를 꼿꼿이 피더라도 와, 1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여기서 3열까지 오게 되면은
뭐 3열도 허리 꼿꼿이 세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드룸이 하나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차로 차박이나 차크닉을 가면은 정말 펜트하우스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아틀라스를 타고 도로를 주행 중입니다. 현재 저는 R라인 트림의 7인승 그리고 휠은 21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막히는 구간, 저속 구간을 주행을 했는데요. 시승 행사에서 타보고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데일리카로 이 폭스바겐의 아틀라스를 타보니까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시승 행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코스로만, 그때는 또 대열 주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처럼 똑같은 속도로 그냥 똑같은 코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신형 아틀라스를 제대로 느껴보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폭스바겐 아틀라스를 타보니까 1톤 트럭, 그러니까 포터나 기아의 본거보다는 조금은 낮은 것 같아요. 조금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폭스바겐의 투아렉과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고요. 팰리세이드, 현대 팰리세이드하고 비교하더라도 시트 포지션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이 정도 덩치의 SUV들을 딱 타면은 전방 시야가 굉장히 훤칠하게 다 보이거든요. 막 어떤 차선이 빠르고 느리고 누가 느리게 가고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데일리카로 탔을 때에는 이러한 시트 포지션이 높은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나는 고속주행 위주로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세단 같은 전고가 낮은 차량이 좀 더 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각지대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아틀라스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대형급에 속하는 대자 사이즈의 사이드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아틀라스를 타고 다녔을 때 사각지대가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게 느껴졌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속 80km 정도로 주행 중이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바람이 아주 시원해요. 자, 윈도우 다시 닫아보겠습니다. 일단 외부 소음 유입은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대형급 F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가격을 좀 다운시켰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실내 정숙도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풍절음이라든지 외부 소음 유입은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두께가 다른 차하고 비교했을 때 진짜 두꺼운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외부 소음을 좀 더 막아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풍절음은 조용한데 하부 소음이 아틀라스는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특히 약간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가잖아요. 그러면 뭐 지진이 난 건지 내가 뭘 밟은 건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는 어떻게 보면은 수입 대형 SUV 중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원가 절감을 저는 이제 뇌피셜이긴 한데 하부 쪽에서 좀 빼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형급의 이 정도 하체 방음을 못 해주는 차가 거의 없거든요. 다리 이음새 한 번 더.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을 지나치면은 야, 진짜 귀가 따가울 정도로 굉장히 하부 소음이 크게 들립니다.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옵션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최고 트림인 R라인만 수입이 되거든요. 근데 최고 트림으로 가다 보면은 옵션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만큼 휠 인치수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아틀라스도 휠이 21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형 팰리세이드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캘리그라피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21인치 팰리세이드를 시승을 했었는데요. 팰리세이드와 비교한다면은 하부 소음은 아틀라스가 훨씬 더 시끄럽게 들립니다. 팰리세이드가 좀 더 조용하고 좀 더 잘 막아주고, 심지어 승차감도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너무 많은 기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타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실망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요 아래쪽에 누르면은 에코, 컴포트, 스노우, 인디비주얼, 오프로드, 스노우 무려 6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인디비주얼 빼고 오프로드나 스노우처럼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이라든지 다양한 지형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차 하나로 어디든 다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져요. 아무튼 여태까지는 제가 연비 효율을 위해서 에코 모드로 달렸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아,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갑자기 엔진 사운드가 평소에는 가다가 뭔가 해요. 자, 그럼 속도를 줄이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와, 지금 야, 레드존까지 갔어요. RPM 6500에서 지금 3단에서 와, 4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거의 발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시승행사에서 느꼈던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시승행사에서는 이렇게 파워풀하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약간 오르막을 만나니까 애가 버거워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좀 실망이 컸습니다. 아, 역시 대형 SUV인데 2.0 가솔린 터보는 부족하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실제로 이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엔진이 골프 GTI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똑같은 게 들어갑니다. 다만 골프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1.4톤이고요. 얘는 2.1톤입니다. 거의 뭐 600-700kg가 무겁죠. 똑같은 엔진인데 600kg, 700kg가 무겁다 보니까 얼마나 엔진이 힘들어 하겠어요. 그래서 막 왱 하면서 아유, 나 이렇게 가는 차 아니야 라고 느껴졌었는데 제가 늘 가던 시승 코스를 다시 달리니까 느낌이 달라요. 야, 뒷심이 있어. 심지어 얘가 4륜구동이잖아요. 상시 4륜구동 시스템. 근데 후륜 기반의 상시 4륜이었으면 약간 뭔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세팅이. 왜냐면 하체가 좀 컴포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아틀라스는 전륜 기반의 AWD 상시 4륜구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보더라도 되게 안정적으로 구동이 돼주면서 파워풀하게 치고 나가줍니다. 아, 딱 짜릿해. 그리고 얘가 자동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와, 이렇게까지 고속으로 달리는 데에도 탑기어를 최대한 아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고속으로 달리고 있어도 최대 5단까지 써줘요. 그러니까 탑기어인 8단 근처도 안 간다는 거죠. 즉 아틀라스는 의외로 고속 한계치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아틀라스는 273마력에 37.7토크의 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밟아봤을 때에는 이 숫자보다는 조금 더 높게 느껴지는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얘가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차량이긴 한데 저 RPM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터지는 타입이거든요. 실제로도 1600rpm에서부터 최대 토크인 37.7토크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엑셀링 가감속만으로 스로틀을 내가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서도 차가 그냥 컴포트하게 부드럽게 나가느냐 아니면은 파워풀하게 나가느냐 요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서 의외로 운전의 재미가 살짝 있는 차량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 제가 하부 소음이 너무 크고 승차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전방부에 보시면 인터페이스에 공기압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세팅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시승차인데 공기압이 굉장히 높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전류는 42 psi, 후류는 41 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보통 40이 넘으면은 공기압이 좀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특히 지금은 겨울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름이에요. 여름. 지금 밖에 온도가 섭씨 막 32도 이래요. 여름인데 공기압이 이렇게 높다 하면은 승차감에 손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노면의 요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공기를 조금 빼게 된다면은 살짝 더 편안한 하체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신호가 걸려서 지금 정차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폭스바겐 아틀라스는 오토홀드가 없어요. 그래서 정차할 때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 주셔야 됩니다. 브레이크에서 발 떼면은 출발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싫다, 나는 발목이 굉장히 연약하다 하시는 분은 차라리 그냥 파킹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러다가 또 갑자기 신호가 바뀌면 빨리빨리 이렇게 조작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가격이 6,700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아직까지 오토홀드가 없다라는 거는 좀
용납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 차량 중에서 비싼 가격대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오토홀드가 없는 차량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쉐보레의 타호가 그렇습니다. 쉐보레의 타호는 심지어 그게 1억 정도 하거든요, 가격이. 근데 걔 오토홀드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못 찾았냐고요? 아니, 원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매니아틱한 차량인데, 아무튼 얘가 독일제긴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이 돼서 그런지 그러한 아메리칸 감성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메리칸 감성은 좀 지양하면은 어땠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전방에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아틀라스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진짜 좁은 구간이라 가지고 유턴이 아마 maybe 한 번에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까 조향을 위해서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 근데 살짝 긴장되는데요. 이게 차체가 5m가 넘거든요. 그리고 휠베이스도 3m에서 조금 모자란 수치거든요. 아무튼 얘가 후륜 조향도 없고 차도 크고 길고 또 뭐 스포티한 성향의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한 번에 못 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고! 약간 뭐 밟았는데? 그래도 보도블록까지 밟지는 않았습니다. 아, 조향 기어비가 대형 SUV 치고는 그래도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 편이긴 한데 날렵함 가는 거리가 살짝 있습니다. 자, 전방에 선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아틀라스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고요. 시속 80km 정도로 돌아 나가 볼게요. 어이구, 아이고, 롤링이 어머머머머, 너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아, 이게 부드럽고 편안한 하체 감각을 위해서 손해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독일차 하면은 탄탄한 하체, 뭐 이런 날렵한 코너링 이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아틀라스는 그런 독일 감성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한 10 중에 한 2 정도 있을까요? 1-2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코너가 깊은 구간을 고속으로 돌아 나갔을 때 이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많이 쏠립니다. 많이 쏠려요. 근데 막상 차체가 막 미친 듯이 기울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하중 이동이 계속 이 원 바깥으로 가다 보니까 좀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이게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살짝 아쉽네요. 아무튼 이 기세를 몰아서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시작했을 때 저 오버한 거 아니에요. 머리가 제가 핸들을 튼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칠 정도로 와, 배 탄 것 같습니다. 배를 탄 것 같아요. 제가 올 여름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물 위에서 갈 수 있는 어떠한 기기를 운전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할 예정이거든요. 아무튼 지금 땅인데도 불구하고 배에서 무언가를 조향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만큼 하중 이동도 많이 발생이 되고 롤링도 같이 발생이 되면서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중심 같은 경우도 얘가 키가 좀 큰 SUV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키에서 오는 불안정한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에코 모드거든요. 다시 한번 급조향 해볼까요? 오, 더 심해. 심지어 지금 옆에 있는 제 물건이 쏠렸습니다. 이야, 푹신한 하체를 위해서 양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진 차량인 것 같아요. 아,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 어시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스티어링을 좌측의 리모컨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원터치로 한번 탁 클릭하면은 알아서 탁 세팅이 돼가지고 앞차와의 거리 간격 조절은 물론이고 핸들 보조, 차선 보조 막 별의별 거 다 해주거든요. 근데 아틀라스는 몇 번 계속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요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원터치로 탁 해주면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버튼을 한 2-3번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게 차선 보조와 핸들 보조까지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코너 구간에서 핸들 살짝 놔볼게요. 지금 코너 구간이거든요. 오, 지금 핸들 조향되는 거 보이셨나요? 보셨나요, 이거?
생각보다 이런 대형 차들 같은 경우는 전폭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긋나면은 막 선을 밟을락말락 옆차선을 갈락말락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형이나 준준형 이런 조그만 차량에 비해서 차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조향만으로도 크게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선 보조와 핸들 보조를 좀 더 정밀하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아틀라스는 아무래도 플래그십 SUV다 보니까 주행 보조 기능들은 꽤 퀄리티가 좋게 느껴집니다. 퀄리티가 좋게 느껴져요. 다만 조작하는 것들이 좀 더 사용성이 편리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아틀라스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8.5km를 인증을 받았는데요. 현재 저는 고속 주행 8, 막히는 주행 2, 8대2 정도 했고요. 보시다시피 스포츠 모드로 좀 많이 밟았습니다. 그랬을 때 연비가 현재 리터당 10.7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형 SUV이고 또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또 엔진도 2000cc 2.0이잖아요. 조그만 게 들어가 있잖아요. 기통수도 6기통 아니고 4기통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연비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연비 때문에 이 차를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연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2열입니다. 승차감 위주로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시승 행사에서는 처음 가는 길에 또 대열 주행이었기 때문에 늘 같은 길을 가지 못해서 살짝 아쉬웠거든요. 자, 늘 같은 방직턱 연속 구간을 넘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직턱입니다. 역시나 제가 시승 행사에서 느꼈던 것처럼 2열의 승차감은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하고 컴포트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이 되는 차종들은 보통은 1열보다는 2열의 승차감이 조금 더 편안한 경우가 많은데요. 아틀라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열도 불편하진 않았지만 2열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둔턱과 같은 방직턱 구간에서는 되게 푹신하게 받아주거든요. 댐핑과 서스펜션이 정말 푹신하게 받아주지만 맨홀 구간이라든지 포트홀 구간이라든지 바퀴가 양측이 아니라 한쪽만 덜컹 하고 갔을 때 잔여 진동이 살짝 머무는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안 좋은 노면을 한 바퀴로만 지나갔을 때 좌우가 조금 출렁이는 롤링이 살짝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컴포트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 진동들이 굉장히 많이 머뭅니다. 한번 줄렁 한 다음에 줄렁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를 탄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약간 오바해서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배를 탔을 때 이러한 느낌을 비슷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완전히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닌 잘 포장된 도로 위주로 간다면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맨홀 구간이나 조금만 안 좋은 구간을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잘 포장된 도로만 가셔야지 아틀라스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아틀라스 3열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노면이 좋은 구간에서는 정말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시 지금 노면 안 좋은 구간에서 3열을 타니까 제 엉덩이 옆쪽에 뒷바퀴 휠하우스가 있거든요. 여기서 진동과 소음들이 굉장히 세분화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즉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이거 방금 또 이제 방직턱을 넘었는데, 야, 이게 제가 시승 행사에서도 똑같이 느끼긴 했지만 3열은 공간적인 메리트는 좋을지언정 하체 감각이라든지 승차감은 기대를 하시면은 실망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2열은 안 좋은 노면 외에는 정말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3열은 좋은 노면 상태에서도 자잘자잘한 잔진동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휠하우스에서 울려 퍼지는 소음이 너무 거슬립니다. 그리고 방직턱,
과속 안 했어요. 지금 아까랑 똑같은 속도로 천천히 넘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뒷바퀴가 지금 엉덩이 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면 상태가 높은 구간, 둔턱 구간을 올라갔을 때 서스펜션이 좀 과하게 오바를 해줍니다. 그래서 붕 올라 퍼지면서 이 뒤쪽은 거의 뭐 디스코 팡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이내믹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지턱입니다. 진짜 천천히 넘었거든요. 지금 30km 미만으로 넘었는데도 이 정도면은 와, 과속하면서 방지턱 넘으면 거의 머리를 루프에 박치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열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을 하신다면은 좀 조심스럽게 다니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방지턱 구간 같은 좌우가 일정한 높이를 가져가는 부분은 이렇긴 하지만 또 맨홀 구간이라든지 포트홀 구간은 2열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차량이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려요. 3열에 승객을 태우시려면은 최대한 잘 포장된 아주 안전한 도로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간의 오프로드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구간을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하시면은 최대한 서행을 하신다면은 모두가 행복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폭스바겐의 아틀라스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아틀라스의 에어백은 총 6개가 들어가 있고요. 충돌 테스트는 IIHS에서 2024 탑 세이프티 픽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무상 수리나 리콜은 아직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폭스바겐 아틀라스 어떠냐? 실제로 타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차량입니다. 또한 수입 SUV 중에서 이 정도 덩치에 이 정도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대체제가 없죠. 그리고 폭스바겐은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현재 6월 기준으로 폭스바겐 차량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매각 후 3개월 이내에 구입하게 되신다면 약 100만 원 정도의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틀라스는 방금 나온 신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할인이 크진 않지만 좀 더 기다린다면 드라마틱한 할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